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물가 안전 대책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 하면요.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우선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언제 할 것이냐, 줄이는 방법은 어떨 것이냐, 몇 번에 걸쳐 줄일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기준금리 인상과 연결시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학자, 뭐 경제 패널, 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물론 애널리스트까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해요. 근데 뭐 경제학 교과서에 그 정도밖에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같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 근래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미국 시장금리가 상승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시장금리가 1.35%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제 하느냐, 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설왕설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아무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기준금리를 여러분은 왜 RP 7일짜리와 우리 한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하루짜리 콜금리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RP는 뭐냐 하면 대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7일짜리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7일 이후에는 한국은행이 대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금리에 영향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더라도 최소한 영향을 주고, 정부는, 중앙은행은 그 금리 방향만 유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걸 증명해 버렸어요. 기준금리 손도 안 댔잖아요, 미국은. 근데 시장금리는 1.3%까지 올라 버렸어요. 기준금리 0.25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 얘기고, 또 하나는 1일짜리 콜 금리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일이란 거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연으로 얘기하거든요. 연 몇 프로예요. 근데 1일짜리로 하면 365분의 1이에요. 그죠? 365분의 1 금리를 가지고 왜 결정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시장금리에 영향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얘기도 안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안 했다는 거는 금리가 올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의사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금리는 1.3%까지 올랐어요. 한때 1.75%까지 올랐죠. 제가 8일 어머니 패널로 활동할 무렵에 그 4월 말경쯤 되는데 그때 1.7% 이상까지 올랐어요. 그러자 나스닥 시장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금리 1.5% 이상까지 오르자. 그런데 제가 그 무렵에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은 여러 가지 물가 안정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상품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을 인상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서, 금리는 미국 금리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오르다가 말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얘기한 대로 1.75%까지 갔다가 다시 1.10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다시 금리가 안정되니까 몇 차례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어요.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고, 의미가 왜 없는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손 안 대도 시장금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금리를 중앙은행이 손 안 대겠다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언론 지상에서 뭐 그 은행, 시중은행 그 뭐 간분 같은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뭐 부장인지 부부장인지, 그분이 나와가지고 테이퍼링을 언제 하느냐, 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테이퍼링이 지금 월 1200억 달러씩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1100억을 줄여도, 그래 100억 줄이고 1100억을 해도 또 양적 완화예요. 200억을 줄이고 1000억을 해도 또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또 900억을 해도 또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원 통화량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물가 안정이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테이퍼링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지금 물가가, 기름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아니까. 석유 가격이 지난해 이맘때 그죠, 50불 안팎이었거든요. 지금 70%니까 4, 50%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4, 50% 올란 이유가 금리를 인상했습니까? 아니면 테이퍼링 때문에 그렇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그 다른 물가는 오르고 있었어요. 다만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 유가가 올란 거예요. 과거를 추적해 보세요. 유가는 경기가 살아나면 올라요. 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경기가 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돈을 뿌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오릅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돈을 공급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주식 투자하려고 해도 불안해요. 그렇죠? 회사채 투자하려고 해도 회사채 부도날 것 같아, 회사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불황일 때 안전한 거예요. 전제 조건이 경기 불황일 때 안전한 거예요. 경기가 회복되면 안정하지도 않고 그 뭐 기대 수익률도 낮은 자산 수단 내지는 재테크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거 하고 싶고, 그래서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물가는 올라버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시장금리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분야라는 거예요. 시장금리는 아예 중앙은행이 통제할 의사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물가는 중앙은행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로서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 각 정권거래위원회 있잖아요. 뭐 주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품 선물 시장도 있을 거고, 이 그런 각종 위원회, 정권거래소 이런 것들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상품 선물 증거금을 인상하면 됩니다. 왜? 물가가 오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석유, 구리, 곡물 이런 걸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데, 상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도매 물가가 올라온 거예요. 생산 원가니까. 그리고 생산 원가가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거예요. 기업이 증가시킨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확실한 물가 안정 대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본질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전거금 인상이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 지난 5월부터, 5월이 의미 있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5월부터 그 시장금리가 하락 반전했어요. 1.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5%, 4%, 3%, 2%까지 하락하는 그 분기점이에요. 5월이. 그러면 왜 5월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오른 것도 이제 뭐 문제지만, 미국 그 정부에서 상품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전거금 인상을 한 거예요. 전거금을 인상하니까 그
달러 있으면 곡물 거래할 수 있었던 것을 2,000달러, 3,000달러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한 계약할 때 1,000달러만 있으면 되던 것이 이제 2,000달러 필요하고 3,000달러 필요하잖아요. 2배, 3배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해봐야 기준금리는 0.25% 인상할 거예요. 한 번 하면 처음에는. 근데 그거 해가고 어떻게 물가 안정됩니까? 경기는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상품 선물 증거금 인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8.15 머니 패널 활동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조만간 금리는 오르다가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바로 그 시기가 5월이라는 거예요. 5월부터 상품 선물 증거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상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됐고, 석유만 아직까지 이제 6월 달 가격이 지금도 그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어요. 나머지 구리도 철강석고 곡물 모두 하락했어요. 지금 이제 안정국면으로 전환됐어요. 그럼 물가 안정 요인이 생겼는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에 또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계약 시스템이 3개월 평균 가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은 돼야 하락분이 이제 처음 반영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가에 반영되지요. 그것을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올부터 알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금리가 상승하다가 안정될 것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요.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한 패널들은 저뿐일 거예요. 제가 물가도 관리해봤고요. 물가 정책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도 기준금리가 아니라 3년짜리 시장금리를 결정해본 사람이에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투기세 거래액으로 참여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애널리스트 팀장을 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A라는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실무를 하고, B라는 전문가는 주식을 하고, C라는 전문가는 금리를 하면 그거 종합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요? 잘 안 됩니다. 우리 흔히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여러 각도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그걸 종합하면 코끼리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학자 패널, 경제신문 논설위원, 애널리스트 모두 부분적으로는 좀 알아요. 부분적으로는. 근데 전체적으로 지식을 융합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분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면 원자재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등락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갖고 시장금리 등락으로 이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 볼 일도 없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기준금리 손 안 대도 얼마든지 시장금리는 등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장금리 등락의 원천은 그 환율과 원자재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잘 모른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환율 모른다는 거는 10년 이상 입증됐고, 이 경제 패널들이 원자재도 역시 모를 거예요. 가격 등락 원리를. 그러니까 자꾸 시장금리 얘기를 해야 될 시점에 기준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금리를 결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금리가 변동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처럼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랐고, 1차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시장금리가 올란 거예요. 그죠? 그게 4월 말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부터 상품 선물 시장에 증거금 인상을 시작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금리가 반응을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아니까 그거를. 물가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간 것을 알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 일종의 상품 선물 거래
소에서 전거금 인상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의 문제일 뿐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5월부터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8.15 패널로 활동할 때 금리가 오르다가 말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코스닥 시장도 올랐고 나스닥 시장도 거품이 붕괴되듯이 보이다가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했잖아요.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달러 가치인데, 달러 가치가 등락해도 미국 물가에 영향 줍니다. 즉 소비자 물가 안정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달러 강세가 되면 우선 원자재 가격 하락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수입 물가, 미국 입장에서 수입 물가가 한 3% 떨어질 수 있잖아요. 달러 강세가 3% 되면. 그러니까 물가 안정 요인이 되죠. 또 돈의 국제간 이동도 일어납니다. 이 또한 그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 위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요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별 의미가 없다. 현 시점에서는. 또 테이퍼링을 가지고 긴축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테이퍼링도 뭔지 모르고 화폐 유통 속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런 분들한테 현혹될 필요 없고, 그런 거는 빅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얘기는 스몰 데이터니까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부탁합니다.